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늘 그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시는 안드라스 유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 호텔 매매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질문도 보내주시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호텔을 많이 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예. 생각보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방송할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경험상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단어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뭐 PIP? 핍? 예.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그것을 이제 PIP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게 뭔가요? PIP? 예. 정확하게 말 그대로 Property Investment Plan이죠. 예,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플랜인데, 이거는 호텔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름 있는 호텔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브랜드 가치에 컴플라이언스 한가.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적절하게끔의 퀄리티로 이 호텔이 운영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컨디션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갔을 때의 호텔 러비인데 이것이 힐튼이나 하이앗 같은 어떤 그런 탑 퀄리티의 호텔을 샀는데 러비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힐튼이나 하이앗을 달게 해주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건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디프리시에이트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좀 노화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맞게 이것을 킵업을 해라. 메인테인을 좀 잘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간판을 달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하고자 하는 바로 브랜드 스탠다드에 맞게 맞추는 바로 이런 부분이 호텔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 플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럼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돈을 써야 되는 거.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개인 모텔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왜냐하면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 프랜차이즈마다 상당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기자님께 역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우리 기자님 때때로 이렇게 큰 어떤 나이스한 이런 컨퍼런스를 네,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네, 가게 되죠. 네네네. 네. 그러면 주로 어느 호텔에서 좀 이렇게 예약을 하셨나요? 컨퍼런스는 좋은 호텔에서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비싸니까. 네. 컨퍼런스 장소는 비싸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저렴한 다른 데 찾아서 이렇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만일에 컨퍼런스는 그런 데서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가 여행을 간다든가 혼자 움직일 때는 정말 싼 숙소, 그죠? 네. 내 버짓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컨퍼런스를 하더라도 예. 그 호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행사만 그 호텔에 가서 참석을 하고 숙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익스텐디드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 라면이나 김치 같은 거 가져가서 그죠. 해먹고 그렇죠, 올라오고.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바로 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작은 호텔들에게 정말 비싼 브랜드를 달고 싶다. 그러면 핍이 존재하는 거죠. 그 브랜드의 퀄리티에 맞게 건물을 뜯어 고치는 거죠. 이제 플랜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같은 이런 멋진 호텔들이 있는데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노쇠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또 그 돈을 투자해서 다시 그런 어떤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간판을 내려야죠. 그 간판을 내리는 대신에 조금 더 싼 간판을
올리는 것이죠. 네. 프랜차이즈.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도 다 레벨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호텔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컨셉이고요. 매매에 꼭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텔은 매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네. 하지만 이 핍 코스트가 사실상 에버리지 통계에 의하면 한 레버뉴의 거의 8% 정도입니다. 오. 물론 뭐 기간은 5년에서 뭐 한 10년 정도도 놓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핍이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에서 그만큼 인스펙션을 하죠. 조사를 해서 야 이거 이런 부분 고쳐야겠다. 뭐 로비를 뜯어 고치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뜯어 고치라든지 아니면 각 방마다 이런 스탠다드로 뜯어 고쳐야지 우리 프랜차이즈를 달 수 있다. 이런 디맨드가 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방마다 한 대개 10,000불에서 한 15,000불 정도 와. 요렇게까지도 보니까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 코스트가 상당하죠. 제가 쉬운 예를 들자면 네. 뭐 5 밀리언 호텔을 네. 산다고 했을 때 레버뉴가 당연히 1 밀리언에서 한 1.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핏만 해도 한 50만 불입니다. 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물이 좋아서 샀는데 들어가 보니까 핍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50만 불 바로 털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그 간판을 달지 못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존에 프랜차이즈에서 운영이 되고 있던 호텔을 샀는데 네. 그 프랜차이즈를 나오고 그거보다 레벨이 한 레벨 높은 다른 프랜차이즈를 가입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걸 저희가 맞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매상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average daily rate 우리가 흔히 ADR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 구글을 쳐봐도 이 동네에서의 뭐 방을 잡고 싶은데 네. 얼마냐? 싼 호텔들 예를 들어서 모텔 6나 이런 것들 네. 얼마겠습니까? 뭐 한 뭐 50불, 6, 70불? 예, 네. 60불 한 그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힐튼이나 하이앗이나 뭐 이런데 얼마겠습니까? 뭐 한 200불도 될 수가 있고. 네. 자, 그러면 룸당 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프랜차이즈를 다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상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스팅을 하실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생각보다 우리 한국 분들 많은 이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리스팅을 내놓기 전에 가장 현명한 것은 네. 과연 앞으로의 핍이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를 잘 알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바이어와 네고시에이션 프로세스 가운데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핍을 할 적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당장에, 뭐, 호텔 로비부터 뜯어 고친다든지, 아니면 각 방마다 뜯어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에서 그런 랭크를 매겨서 이런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알아 놓으시면, 네. 호텔 매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컨피던트하게 파실 수가 있고, 사는 분들도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트랜잭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그 레지던셜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파는 그 플리핑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가지고 핍을 통해서 레벨을 한 레벨 올려놓는 이런 작업들이 이게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비슷한 컨셉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이제 레지던셜 에어리아, 네이버후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후드가 있는데 한 20년 된 집이에요. 그런데 많은 집들이 팔리면서 다 수리를 해서 내놨는데 그런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수리가 안 돼 있는 집이에요. 네.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돈을 못 받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컨셉은 조금 틀립니다. 그만큼 돈이 못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싼 금액으로. 네. 그런데 이 핍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프랜차이즈에서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프랜차이즈가 네.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인데 그런 컨디션으로 장사를 하게 한다? 그런 브랜드 이미지만 망가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제성, 예,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입은 조금 틀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프랜차이즈들마다 요구사항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각 프랜차이즈마다 사실상 이 프랜차이즈 fee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상을 얼마만큼 했으면 우리는 얼마만큼 차지를 하겠다. 뭐 어떤 프랜차이즈는 12%의 매상에서 12%을 차지를 하는 프랜차이즈 fee를 적용하고요. 오. 그리고 어떤 데들은 뭐 8%, 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텔을 매매를 할 때도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얼마만큼 fee를 차지를 하는지를 알고 사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겠죠. 필요하네요. 예, 그리고 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호텔들, 제가 이 호텔들의 구체적인 이름보다는 네.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요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힐튼, 하이앗, 메리엇, 네.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그리고 윈댐, 그리고 초이스. 초이스 많더라고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힐튼에서는 뭐 힐튼 당연히 이름 다 알겠지만 네. 더블트리 잘 아시죠? 아니요, 모릅니다. 더블트리 호텔, 네. 그리고 엠버시 스위트, 엠버시 스위스. 예, 그리고 햄튼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힐튼 브랜드입니다. 아, 네. 그리고 뭐 하얏트는 뭐 하얏트, 뭐 그랜드 하얏, 뭐 레전시 이런 거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메리엇 같은 경우는 좀 고급들이 많죠. 리츠 칼튼 아시죠? 네. 그리고 그 리조트들 많이 하는 게일로드. 네. 솔직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격대가 워낙 비싸죠. 제 그런 수준에서는 네. 어떻게? 예, 그러나 일단 웨스틴, 네. 예, 그다음에 뭐 작게는 페어필드 인 이런 네. 것들이 메리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뭐 크라운 플라자나 할리데이 인, 캔들우드 이런 것들은 인터컨티넨탈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윈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금 더 마이크로테일, 그리고 데이지 인, 뭐 네. 그리고 슈퍼 A 트래블라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초이스 호텔을 많이들 좀 선호를 하시는데 뭐 컴포트 인, 슬립 인, 뭐 퀄리티 인, 이카나라치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초이스 브랜드에 좀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윈댐이랑 그렇죠. 초이스를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좋은. 네, 그리고 좀 require 하는 것들이 조금 덜 하죠, 아무래도. 아. 이제 퀄리티에서 네. 이제 조금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소개를 시켜드렸겠지만 예를 들어서 컴포트 인으로 운영하다가 이런 핍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왔다. 그런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러면 간판을 또 낮추는 경우도 하나의 스트래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트 인 달다가 뭐 퀄리티 인으로 달면 퀄리티 인 중에서는 또 탑 또 그런 컨디션이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전략도 필요한데 그런 모든 거는 이제 average daily rate이나 아니면 우리가 RevPA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available한 룸에 대한 revenue 이런 모든 것들 자료들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 잘못했다가 매상만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상 하나 이제 좀 스트러글 하고 있는 모텔이 있었는데 오퍼튜니티 때문에 방 개수가 많았어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뭐 2 밀리언 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싼 모텔이었는데 네. 아메리카 베스트 밸류 인을 달고 있었는데 방이 거의 7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똥찬 물건이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옆에 바로 슈퍼 8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네. 슈퍼 8이 조금 새 건물이라서 거의 다 먹고 있었어요. 네, 그죠. 거의 다 이제 손님을 뺏어가니까 거기는 조금 occupancy rate이 조금 낮았어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우리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서 그것을 모텔 6로 급을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이 70개 아닙니까? 네. 전략적으로 조금 더 싸게 차지를 하고 average daily rate을 대신에 꽉꽉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슈퍼 8 손님들이 일로 다 갔던 정말 그런 어떤 좋은 example이 있으니까 네. 꼭 어떤 한 면만 바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매상만 생각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개인 호텔이라든가 모텔 이런 것들도 관심 갖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덩치 큰 것보다는. 맞습니다. 예. 네. 어떤가요? 지금 저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호텔을 찾는 분들의 성향 같은 걸 보시면 직접 필드에서 겪어보시는 경험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모텔의 장점은 네. 내가 갑이 되는 거죠. 아, 그죠? 아무래도 오너가 갑이 되는 것입니다. 네.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제 그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개인 모텔은 내가 원하는 대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모텔이라는 게 무조건 뭐 잘 알려지지 않고 단점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컬 레벨 같은 경우에 물론 에버리지 데일리 레시스 뭐 비싸지는 않지만 위클리 손님들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거기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라든가 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개인 모텔에 위클리라든가 먼틀리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싼 맛에. 네.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잠만 잘 수 있게 해주면 되는 컨디션이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광단지에 가보시면 개인 모텔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마운틴 락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특수성. 그러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잘 알려졌느냐 안 알려지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다면 알려지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조지아에 있어서 뭐 하이웨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플로리다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데스틴을 간다. 네. 그죠? 아니면 뭐 시에스타 키 이런 데를 간다고 하면 비싸잖아요. 없어서 난리죠. 없어서 난리죠. 네. 그러면 개인 모텔이라고 이거 나 안 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퀄리티를 내가 expect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나 개인 모텔은 어떤 컨디션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 모텔이라면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디맨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관광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겠다 싶어요. 여행객들이 여행 가기 전에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맞습니다. 떠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까운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조그만한 호텔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클리나 먼슬리 손님들을 좀 많이 받고 있던 호텔들이었는데 그럼요. 이게 이제 우범 지역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쪽에서 이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니까 아예 카운티 당국에서 운영 정지를 시키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콜로라도에 있을 당시에 거기 이제 콜팩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마약과 매춘이 이렇게 많이 좀 하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서 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마약하고 이래서 경찰이 와서 운영 정치를 먹었던 그런 모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런 리스크는 매매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이 있으면 더 큰 걸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돈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좀 수익성을 올리고 싶은데 그런 리스크를 기꺼이 걸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솔직히 그런 데는 사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렇죠. 저도 뭐 네. 판매가 꺼려지는데.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또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들이 전혀 없어요. 거의 100% 캐시 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세금 보고 주세요. 그런 거 상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예를 들어서 50만 불의 매상을 찍었는데 네. 세금 보고 거의 10만 불 하시는 분들도 봤고. 헐.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 매매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자료에 의해서 검증되게 제가 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안주라스라는 제 이름을 걸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되는데 뭐 모든 비즈니스가 뭐 귀한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호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늑하고 편안한 곳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종류 있기 너무 때문에요. 많습니다. 네네. 가격대도 너무 많고요. 네. 뭐 그리고 뭐 제가 네. 쳐다만 볼 수 있는 그런 호텔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건 역시 전문가들의 상담 받으셔야 되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PIP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호텔이니까 사면은 예전에 나오던 매상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아주 낭패에 당하실 맞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하여간 요번에 PIP에 대한 질문 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의 이 이야기에는 앞으로 호텔, 모텔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더 혹시 호텔, 모텔 매매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아닙니다. 뭐 다 커버한 것 같고 네.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ADR, Average Daily Rate를 얼마 받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RevPAR라고 네. REVPAR 이 RevPAR 부분에 대해서도 보셔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Average Daily Rate는 그냥 occupancy라는 것과 상관이 없이 네. 얼마만을 팔고 또 그게 얼마를 받았느냐인데 이 RevPAR는 네.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적에 occupancy rate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DR에서 occupancy rate를 곱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R이 100불이에요. 하룻밤에 100불이다. 네. 자려면 100불을 차지를 하는데 네. 이제 occupancy가 70%예요. 그러면 RevPAR는 70불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매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네. 이런 거는 정말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네. 좋은 결정. 근데 제가 지금 커버했던 이런 부분 정말 알고만 계셔도 결코 사기당할 일 없이 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도움을 주신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